곱의 법칙. 자, 곱의 법칙 한번 보겠습니다. 곱의 법칙은요, 아까 우리 앞에서 배운 합의 법칙보다는 훨씬 더 다양하게 응용이 되기 때문에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이번에도 예를 들어 먼저 볼게요. 자, 예를 들어 등산을 하는데 매표소부터 산 중턱에 있는 산장까지는 A, B, C 3개의 등산로가 있고 산장에서 정상까지는 D, E 2개의 등산로가 있을 때 매표소부터 산장을 거쳐 정상에 오르는 방법의 수를 구하면 다음과 같다 그랬습니다. 자, 선생님은 이거를 그림으로 한번 그려볼게요. 그림으로 그려보면 자, 여기에 매표소가 있어요. 매표소. 자, 매표소에서 일단은 산장까지 중간에 있는 산장까지 간 다음에 정상으로 갈 건가 봐요. 그러면 한번 볼게요. 자, 매표소에서 산장까지 가는 방법은 몇 가지가 있대요? 3가지가 있대요. A 코스, B 코스, C 코스. 자, 그 다음에 산장에서 산 정상까지 가는 방법은 D 코스, E 코스 이렇게 2개가 있대요. 자, 그러면 우리 한번 해볼게요. 총 몇 가지 방법으로 우리는 산장을 거쳐 정상에 갈 수 있는지. 일단 매표소에서 출발해서 A로 갈 거예요. 됐나요? 자, A로 간 다음에 A에서 D 코스로 갈 수도 있고 E 코스로 갈 수도 있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적으면 되겠죠. 자, 매표소에서 산장까지는 A 코스. 자, 근데 A로 간 다음에는 2개로 나눠서 D나 E로 가는 방법이 생기죠. 됐나요? 자, 그 다음은 자, 산장까지 B로 가면 그 다음에 또 D나 E로 나눠서 이렇게 갈 수 있죠. 그러면 산장까지는 B로 가고 또 2개로 나눠서 D나 E로 가겠다. 자, 그러면 C도 마찬가지죠. 산장까지는 C로 간 후에 또 D나 E로 갈 수 있죠. 자, 그러면 선생님이 쓴 이 각각의 코스들이 전부 자, 요렇게 전부 다 다른 코스가 되는 거 맞나요? 그쵸? 자, 다 다른 코스가 되면서 총 몇 가지의 길이 나오는가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가지의 길이 나오죠. 자, 그런데 이 6가지는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고 하면 일단 우리가 처음 시도, 1차 시도에 산장까지 가는 시도가 있고 그 다음 산장에서 정상까지 가는 2차 시도가 있다면 1차 시도는 3가지 선택이 가능하죠. 맞아요? A, B, C 3가지 선택이 있는데 자, 그 각각의 A, B, C에 대해서 2차에 2가지 선택을 다시 할 수 있잖아요. 그쵸? 그러면 이거는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3 곱하기 2 해서 6가지라고 생각해도 되는 거 맞나요? 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문제 선생님 예를 한 번만 더 들어볼게요. 자, 예를 하나만 더 들면 지금 우리는 분식집에 왔어요. 자, 분식집에 왔는데 내가 가진 돈이 얼마가 있냐면 나는 3,000원 가지고 있어요. 3,000원. 됐나요? 3,000원을 가지고 있는데 자, 분식집에는 김밥하고요. 라면이 있네요. 김밥하고 라면이 있네요. 자, 그러면 나는 김밥은 얼마냐고 하면 김밥은 2,000원, 라면은 1,500원이에요. 됐죠? 자, 김밥의 종류는요. 참치김밥 있고 그 다음 치즈김밥 있고 또 무슨 김밥 할까요? 또 무슨 김밥? 아, 돈가스 김밥 할게요. 돈가스 김밥 이렇게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라면은요. 떡라면 있고요. 만두라면 있어요. 자, 3,000원을 가진 내가 분식집에 가잖아요. 그러면 내가 먹을 수 있는 건 김밥도 먹고 라면도 먹고 이거 돼요? 안 되죠. 그래서 3,000원 있을 때 나는요. 김밥 또는 라면을 먹어야 되겠죠. 맞아요?
내가 김밥에서 선택할 수 있는 건 1개, 2개, 3가지 선택. 라면을 선택했을 때 또 2가지 선택이 있으니까 내가 선택할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는 몇 가지가 되는 거예요? 참치, 치즈, 돈가스를 선택하든지 아니면 떡이나 만두를 선택하든지 총 나는 5가지 선택을 가능하죠. 됐나요? 이 경우는 뭐예요? 합의 법칙이죠. 됐어요? 자, 근데 똑같은 조건에서요. 나는 이번에 얼마가 있냐고 하면요. 나는 5,000원이 있어요. 5,000원이 있습니다. 5,000원은 돈이 너무 많네요. 우리 돈을 좀 줄여서 4,000원으로 할게요. 나는 4,000원이 있어요. 4,000원. 그러면 나는 어떻게 선택할 수 있어요? 나는요. 김밥도 먹고 김밥 그리고 라면을 먹을 수 있죠. 됐나요? 그럴 때 나의 선택권은 한번 볼게요. 일단 김밥에서 참치를 선택해요. 자, 김밥에서 참치를 선택하고 라면은 2가지 선택이 가능하죠. 떡이나 만두. 그쵸? 자, 그 다음에 또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거 김밥에서 치즈 가능하고요. 치즈 선택했을 때 또 떡이나 만두 2가지 가능하죠. 아니면 김밥에서 돈가스를 선택했을 때 또 나는 뭐 하면 돼요? 떡이나 만두, 라면을 고를 수 있어요. 그럼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건 총 몇 가지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김밥 3종류가 있는데 각각 그 3종류에 대해서 2개씩 또 선택권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얘는 3 곱하기 2에서 6가지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 맞나요? 네, 맞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만 더 해볼게요. 하나만 더 해보면 자, 이번에는 뭐가 있냐면 나한테 옷이 있어요. 옷. 나는 옷 입고 나갈 건데요. 상의는 무슨 색깔이 있냐면요. 노란색, 빨간색 색이 있고요. 하의는요. 바지는 검정색이랑요. 파란색이랑요. 흰색이 있어요. 됐나요? 그럼 내가 옷을 맞춰 입을 수 있는 경우의 수, 내가 입을 수 있는 옷의 경우의 수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일단은 상의는 노란색을 선택해요. 그럼 노란 티셔츠에다가 노란 거에다가 검정 바지를 입을 수도 있고요. 파란 바지를 입을 수도 있고요. 흰색 바지를 입을 수도 있죠. 자, 아니면 상의를 무슨 색? 빨간색을 선택해요. 그 빨간색 바지에다가 빨간색 티에다가 검정 바지를 입을 수도 있고 파란 바지를 입을 수도 있고 흰 바지를 입을 수도 있겠죠. 그럼 어때요? 2개의 상의 각각에 대해서 나는 3개씩 바지 선택권이 생기잖아요. 그쵸? 이 경우도 2 곱하기 3에서 6가지다 라고 할 수 있겠죠. 됐나요? 자, 우리 고배 법칙의 대표적인 예를 몇 가지 들어봤는데요. 요거를 생각하면서 자, 다시 본문 돌아갑니다. 본문 돌아가서 고배 법칙 처음부터 볼게요. 자, 사건 A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를 n가지, 사건 B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를 n가지로 하고 하면 A, B가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의 수는 두 사건이 일어나는 경우의 수의 곱이 된다. 자, 여기서 동시에라는 말. 자, 동시에라는 말 무슨 말이냐면 우리 처음 생각해봐요. 우리 산장을 거쳐서 정상까지 갔었잖아요. 그래서 산장도 가면서 정상도 간다? 동시에 이런 말로는 조금 동시에라는 의미로는 조금 헷갈리죠. 그래서 동시에는 다르게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두 사건이 연속해서 일어난다 이렇게 하세요. 우리는 산장까지 간 다음에 연속해서 정상으로 가잖아요. 그쵸? 자, 그 다음에 우리는 김밥 고르고 연속해서 라면 골랐잖아요. 그쵸? 자, 그 다음 우리는 위에 옷 입고 연속해서 밑에 바지 입었잖아요. 그쵸? 이런 경우를 곱의 법칙을 적용시키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자, 그래서 밑에도 있죠. 동시에 일어난다는 말은 같은 의미, 우리가 생각하는 same time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두 사건이 연속해서 일어난다라는 의미라고 생각해 주시면 된다라는 거. 자, 우리 좀 전에 예를 들어본 산 정상으로 갈 때 문제였어요. 그쵸?
자, 그러면 곱의 법칙은요, 주로 어떤 말들이 쓰이냐고 하면 두 개가 연속해서 일어나야 되니까 연속해서 일어나는 가장 대표적인 게 그리고 뭐 이런 말들이겠죠.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고 갑시다. 앞에 합의 법칙 배웠으니까요. 또는이나 이거나 라는 말이 나오면 합의 법칙인 경우가 많고 그 다음 동시에 그리고 뭐뭐와 이런 말이 나오면 곱의 법칙. 자, 해볼까요? 동시에는 조금 해석이 힘들다 그랬죠. 동시에는 뭘로 해석하라고요? 연속해서. 산장까지 가고 연속해서 정상으로 올라가는 거. 자, 그 다음에 참 김밥 먹고 그리고 라면도 먹는 거. 그 다음 뭐뭐와 위에 옷과 밑에 바지 입는 거. 위에 티와 바지 입는 거. 이런 거 경우는 두 개가 연속해서 그리고 와 이런 의미가 되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곱의 법칙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파란 네모 박스 안에서도 비슷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줄 긋고 넘어갈게요. 또는 이거나는 합, 동시에 그리고 와라는 말이 나오면 곱의 법칙.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자, 확인 문제. 동전 한 개와 주사위 한 개를 던질 때 나올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라고 했습니다. 자, 동전 한 개와 주사위 한 개를 던진다는 말은 동전도 던지고 그리고 자, 그리고 주사위도 던진단 말 혹은 동전 던지고 연속해서 주사위도 던지겠다는 말 이런 뜻이죠.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미안해요. 자, 동전을 던질 때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뭐예요? 동전 앞 아니면 뒤죠. 됐나요? 주사위는요? 주사위는 1에서 6까지죠. 그럼 연습장 펴놓고 다시 한번 해볼까요? 자, 그러면 동전 먼저 할게요. 동전 그리고 주사위. 자, 여러분도 익숙하지 않을 때는 이런 식으로 표를 그려가지고 많이 연습해야 돼요. 자, 동전은 일단 던졌더니 앞이 나왔어요. 자, 동전 앞 나왔는데 그 다음 주사위 던지니까 1 나올 수도 있고 2 나올 수도 있고 3, 4, 5, 6 다 가능한 거 맞나요? 자, 그 다음 동전 뒷면 나왔어요. 그 다음 주사위 던졌더니 역시나 1, 2, 3, 4, 5, 6 다 가능하죠. 그러면 각각 앞면에 대해서도 6가지 경우의 수가 생기고 뒷면에 대해서도 6가지 경우의 수가 생기죠. 그래서 앞에 거 여기 2가지 곱하기 여기는 각각 6개씩 생기잖아요. 그죠? 6가지 해서 총 12가지 경우의 수가 생기게 됩니다. 자, 이렇게 나열을 한번 해보면요. 우리가 이거 곱의 법칙인데 이렇게 외우고 있지 않아도 곱하기로 계산된다는 거 쉽게 알 수 있어요. 됐나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문제 볼게요. 자, 주사위를 두 개를 동시에 던질 때. 자, 동시에라는 말은 연속해서 던진다 이런 뜻이라 그랬죠? 나올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 그랬습니다. 자, 주사위 2개 동시에 한번 던져 볼게요. 자, A 주사위 있고요. B 주사위 있어요. A 주사위에서 1 나왔어요. 됐나요? 그러면 두 번째 B 주사위에서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는 1, 2, 3, 4, 5, 6 다 나올 수 있겠죠. 자, A 주사위에서 2 나왔어요. 자, 그 다음은 B 주사위에서는 1, 2, 3, 4, 5, 6도 다 나올 수 있겠죠. 자, A 주사위에서 3 나왔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1, 2, 3, 4, 5, 6, B 다 나올 수 있겠죠. 그러면 이런 규칙은 얘가 4 나와도 5 나와도 6 나와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러면 A 주사위에서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는 6가지가 되고 그 각각 6개에 대해서 몇 가지씩이 또 나올 수 있어요? 또 6가지가 나올 수 있죠. 그래서 총 몇 가지 경우의 수가 생겨요? 36가지 경우의 수가 생기죠. 자, 이렇게 나열해보지 않더라도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A 주사위에서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 6가지. 자, B 주사위에서 나올 수 있는 것도 1부터 6까지 6가지인데 그런데 두 개를 연속해서 던진다 그랬어. 동시에 던진다 그랬죠? 그러면 곱의 법칙이야. 그렇게 생각해도 36 이렇게 나오죠. 맞나요? 자, 그 다음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3개의 동전을 그 전에 요거까지 한번 해볼까요?
한 김에 요까지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이번에는 하나 늘릴게요. 주사위를 C 주사위가 있어요. 됐나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1 나오고 1 나온 거에 대해서 6가지가 생기겠죠. 1 나오고 2 나온 거에 대해서 또 6가지가 생기겠죠. 1 나오고 3 나온 거에 대해서도 또 6가지가 생기겠죠. 4 나왔는데 6가지, 5 나왔는데 6개, 6 나왔는데 6개 이렇게 생기겠죠. 그러면 총 몇 가지 경우의 수가 생기겠어요? 이렇게 되겠죠. 첫 번째 6가지, 두 번째도 6가지, 각각에 대해서 또 6가지. 그래서 6 곱하기 6 곱하기 6만큼의 가지수 256가지가 생기는 거 맞나요? 자, 여러분. 이거 어떻게 돌아가는지 아시겠어요? 그러면 동전 한 번 더 해볼게요. 동전만 다시 한번 연습해 봅시다. 3개의 동전을 동시에 던질 때 나올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라 그랬습니다.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1번 동전 나올 수 있는 거 뭐 있어요? 앞 아니면 뒤. 자, 각각에 대해서 2번 동전도 앞 나왔을 때 앞 나올 수도 있고 뒤 나올 수도 있죠. 자, 3번 동전도요. 이렇게 해서 앞 나오고 뒤 나오고 이렇게 되죠. 또 이 경우에 대해서도 앞 나오고 또 뒤 나올 수 있죠. 자, 1번 동전 뒤 나온 경우에 대해서 2번 동전 앞, 뒤 또 나올 수 있죠. 그럼 얘도 3번 동전도 앞 나오고 혹은 뒤. 여기에 관해서도 앞이 나오거나 아니면 뒤가 나오거나 이렇게 되겠죠. 됐나요? 그러면 봐봐요. 1번 동전에서 나올 수 있는 가지수 2가지 나올 수 있죠. 2번 동전도 이렇게 2가지 나올 수 있죠. 3번 동전도 2가지 나올 수 있죠. 2개씩. 그래서 또 2가지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가 연속해서 동시에 던지는 거니까 8가지 경우의 수가 생기겠죠. 그럼 4번 동전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또 여기 곱하기 2 되겠죠. 자, 여기 5번 동전도 있으면 또 곱하기 2 되겠죠. 됐나요? 그럼 만약 동전이 n개가 있다. n개를 던졌을 때 나올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는 2 곱하기 첫 번째 동전 2, 두 번째 동전 2 곱하기 세 번째 동전도 2가지 곱하기 네 번째 동전도 2가지 곱하기 n번째 동전까지 2가지씩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2를 몇 번 곱한 거예요? 2의 n제곱까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 맞나요? 자, 아까 전에 그러면 동전에서 했으니까 주사위도 한번 해볼게요. 주사위를 n개를 던져요. n개. 자, 그러면 첫 번째 주사위에서 6가지 1에서 6, 두 번째도 6가지, 세 번째도 6가지, 네 번째도 6가지, 딴딴딴 해서 n개째도 6가지. 그러면 6이 몇 개 곱해져요? 6n가지 경우의 수가 생긴다라고 할 수 있을까요? 네. 자, 그러면 확인 문제 3번은 일단 8가지 이렇게 돼요. 그죠? 자, 파란 네모 박스 한번 확인해 봅시다. 자, 동전 주사위 던지기. n개의 동전을 던지는 경우의 수는 n개의 동전을 던질 경우의 수는 각각의 동전에 대해서 앞면, 뒷면 2가지 경우가 생기니까 2 곱하기 2 곱하기 2를 n번 곱해준 가지수가 생긴다. 됐나요? 자, n개의 주사위를 던지는 경우, 자, 각각의 주사위에 대해서 6가지 경우가 생기니까 6 곱하기 6 곱하기 해서 6의 n가지 경우의 수가 생긴다. 그러면 이번에는 동전하고 주사위 같이 던져볼까요? 동전하고 주사위를 같이 던져보면 어떻게 될까요? 자, n개의 동전하고 n개의 주사위를 던지는 경우입니다. 자, n개의 동전과에서 동전하고 주사위가 그리고로 연결된 거예요. 그러면 동전부터 생각하면 자, n개의 동전은 2의 n가지 경우의 수가 생길 거고 자, 그 다음에 n개의 주사위는 6의 n가지 경우의 수가 생기죠. 그리고로 연결이 되니까 2개가 곱해진다 생각하면 되는 거 맞나요? 그래서 동전과 주사위를 한꺼번에 던질 때도 개수에 따라서 이런 식으로 식이 나오게 되겠죠. 됐나요? 자, 확인 문제 한번 해볼게요. 5개의 동전을 던질 때 나오는 경우의 수. 자, 첫 번째 동전도 앞, 뒤 2가지 경우의 수. 거기에 대해서 두 번째도 2가지. 2가 몇 번 곱해진다? 5번 곱해져서 2의 5제곱까지 해서 36가지 경우의 수가 생깁니다. 자, 3개의 주사위를 던질 때 첫 번째 주사위 6가지, 두 번째 주사위도 6가지,
세 번째 주사위도 6가지 경우의 수가 생기죠. 그래서 6의 세제곱해서 216가지 경우의 수가 생깁니다. 자, 그 다음 3개의 동전과 2개의 주사위라 그랬죠. 동전 3개에서 2 곱하기 2 곱하기 2에서 8가지 경우의 수가 생기고 주사위 2개에서 6 곱하기 6해서 36가지 경우의 수가 생기는데, 자, 동전 3개와 주사위 2개도 그리 고로 연결이 되잖아요. 그쵸? 자, 그러면 얘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8 곱하기 36해서 288가지 경우의 수가 생기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내용 정리하고 한번 끊어서 다음 내용 정리할게요. 다음 동영상에서 봅시다.